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 지난 3월 SVB 사태를 계기로 시장의 가장 안전한 곳까지 손을 뻗게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피치가 결국 12년 만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은 내용이 나온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먼저 시장의 반응부터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의 그 학계라든가 정책 당국자라든가 그래서 심지어는 바이든 정부의 각을 세우고 있는 공화당 의원조차도 이번에 피치사의 그 신용 등급 강등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넌센스다, 뚱딴지 같은 소리다 하는 이런 것이 시장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하락 원인을 놓고 사실 그 논쟁이 됐었죠. 갑론을박이 됐는데요. 아마 다우존스 지수 한 1% 정도, 1% 조금 못 미치고 나스닥은 오늘 다른 특이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한 2% 이렇게 떨어진 데는 다른 특이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 한 1% 가깝게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사실 이 정도는 뭐 평상시 악재 가지고 떨어질 수 있는 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강등 효과냐, 그 다음에 사실 차익 실현이냐 이걸 놓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지금 상태에선 차익 실현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등을 빌미해서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되는데 이런 그 단기적인 조정은 향후 증시 흐름을 위해서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등 효과에 대해서 넌센스다 하는 표현한 부분이 바로 국채금리.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아마 보여주시겠습니다는 국채금리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저렇게 이제 특히 단기물 같은 경우는 거꾸로 떨어졌거든요. 국채를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국채의 디폴트 우려를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사실 그 단기물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이번에 가버넌스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정책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단기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떨어져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0년물 같은 경우는 어떠냐? 오르는 폭이 한 그렇게 소폭이었죠. 이거는 오늘 그 같은 시점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왔는데요.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경기 문제에서 마지막 버팀목이고 지금 경기가 괜찮다면 물가를 그렇게 잡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고용지표가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피날레가 이루어졌던 것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신인도 문제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져 있죠. 근데 먼저 정영욱 PD랑 같이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달러 인덱스는 올랐습니다. 그렇죠.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는 국내 언론이 일면 톱 2011년 비교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는 오히려 피치사가 강등 조치로 인해서 자충수에 몰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대표적인 게 달러 가치가 오히려 신인도가 떨어졌는데 강세가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그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요즘 활약이 굉장히 이렇게 눈에 띄고 있는 강수민 캐스터께서도 이 미국의 그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에 대해서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백악관, 그 다음에 학계 다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향적인 측면에서는 제한적이다 하는 이런 쪽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 시각이 각국의 증시 모습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소식이 어제 우리가 방송이 끝나고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어받았던 아시아 증시는 평균적으로 2%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증시 거품을 감안해 볼 때 2% 정도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이렇게 하락폭은 아닌데요.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피치의 신용등급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다 하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내외에서 낙폭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금리의 고용지표에서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1% 못 미쳐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 것이 시장에서 이번에 조치에 대해서 비합리성으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넌센스라는 표현이 참 정확한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피치사가 오히려 무색해 보입니다. 피치사 어떤 회사입니까? 네. 이 피치사의 영향력을 보려면 우리가 3대 평가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3대 평가사는 마켓시어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3이기 때문에 3대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마켓시어로 볼 때 사실 무디스와 S&P사가 마켓시어의 80%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치사가 세계 3대 평가사 하면 무디스사, 그다음 S&P사, 피치사를 동일한 각도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마켓시어 부를 땐 따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켓시어가 3이기 때문에 3대 평가사가 들어갔다. 무디스라든가 S&P를 동일한 시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를 보겠습니다. 이용자가 그 이용하는 비중이 높으면 예. 피치사 강등에 의해서 시장의 영향이 충격이 크겠죠. 이용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금융중심지는 런던에서 지금은 미국 쪽으로 더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에 런던의 금융시장이 죽고 뭐 거의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 세력 속도로 보면 거의 지금 프랑크푸르트라든가 채권시장, 예.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파리라든가 베네루스 항구로 이전된 상태거든요. 런던의 주택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보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는 국제금융시장이 미국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홍해국께서 예. 국채를 조달한다. 예를 들어서 뭐를 조달한다면 당연히 국제금융중심지에 각종 이렇게 평가 자태를 이용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용자를 보면 오히려 피치사가 유럽에서도 사실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유럽의 금융사가 지금 국제금융시장에 미국으로 갔으니까 미국의 평가사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해야 되죠. 예.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용자 수는 더 좋다.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조정한다 하더라도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마켓시어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이용자 수로 보면 피치사의 이번에 그 조정 문제는 그렇게 시장에 영향이 일반적으로 보면 앨런이라든가 제이피먼 다이먼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넌센스다, 뚱딴지다, 영향은 제한적이다. 시장은 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평가사긴 하지만 양대 평가사인 미국의 양대 평가사인 무디스라든가 S&P보다는 월등히 떨어진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평소와 다르게 저도 조금 세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고로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본인부터 잘해야 되는데요. 이 신용평가사들 그동안 문제가 조금 많지 않았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죠. 남을 평가할 때는 자기 자신보다 떳떳해야죠. 예. 남을 평가할 땐 자기가 더 신뢰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피치를 비롯해서 세계 3대 평가사는 이렇게 문제가 없었느냐? 신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세계 3대 평가사의 주요 업무는 위기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다음 평가해서 고객사한테 그 수수료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본질 존재 가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워낙 무소불위의 힘이 셌기 때문에 2008년 서프라임 모기론 사태, 2009년 리만 사태,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사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이렇게 사전에 예고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3대 평가사가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니까 자체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을 세게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무소불위의 마켓시어를 좀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공시 의무를 좀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직원들과 고객사의 결탁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줄여야 된다 하는 측면의 개인적인 무디스 평가사의 직원들의 도덕 정신 올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직관했느냐? 미국의 정권관리위원회 SEC, 그다음에 국제평가인 IOSCO, 그다음에 EU가 이렇게 주도해서 이 3대 평가사를 신뢰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3대 평가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수수료를 하려면 한국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왜 하향조정, 주가 하향조정을 못하느냐? 법인과 결부돼서 법인 영업이 되니까
자, 해당사가 당연히 고객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주가의 목표가를 하향하지만 예. 그럼 법인과의 이용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영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복현 이렇게 금감원장께서도 야, 하향 보고 서는 게 낫다 하는 게 이제 강조죠. 최근에 조금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는 3대 평가사도 이 고객사와 결탁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그동안은 상향 조정, 사정 조정 했던 것이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신뢰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미국 SEC를 중심으로 해서 ISO, 그다음에 EU가 들이대니까 자, 금융위기 이후에는 3대 평가사들의 신용 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상향만 하다가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예. 자, 우리는 애널리스트도 살아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해왔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의 평가를 보면 상향 대비해서 하향 조정하는 게 3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망 부분은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겁니다. 이건 수시로 조정했습니다. 예. 부정적 수시로 조정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평가하는 무디스, S&P, 특히 피치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터 문제가 있었다. 근데 본인부터 문제가 있는데 누굴 들이대느냐 이런 문제죠. 예. 이런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아마 저도 신문사에 이렇게 소속되긴 하기보다는 신문사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꼭 좀 이거는 시청자분이 다들 아실 겁니다.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곳에 발생했다. 왜 그러냐? S&P라든가 무디스 같은 이런 데에서 사실은 이런 위기 징후의 지표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오직 그러면 시장 움직임에 가장 늦게 반영하는 루비니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계에서 그것도 서프라임 해서 그렇게 사전 예고도 조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조정하니까 누가 믿겠느냐 이겁니다. 예. 누가 믿겠느냐. 그런 것을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이슈가 전혀 새로운 내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위기에는 우리도 이제 3월 달에 의뢰 위기를 할 때 앞으로 아킬레스건을 많이 건드릴 겁니다. 위기 징후를 할 때는 본인의 이렇게 위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허투루 시켜야 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핵심적 부위를 3대 평가사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장의 신뢰하고 관계없이 그걸 쭉 해서 양대 국가의 이번 사태를 이전 3년 전서 보겠습니다. 헝다그룹 사태가 지금 맞은 지 3년 됐습니다는 예. 헝다그룹에서 라스트 최종 배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최종 위기 책임을 중국의 인민은행에 대해서 무디스가 건드렸거든요. 이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건드린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미국만 어떻느냐? 미국도 SB 사태라든가 시그니처 파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자, 무디스가 미국의 시스템을 건드렸거든요. 부정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연방부채 문제를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연방부채 상환 조정 문제가 6월 초까지 안 됐습니다. 근데 명시적으로 보면 타협이 됐다 이런 표현인데 타협이 됐다는 말은 아니다. 유예가 됐다. 정치적 파업이 유예가 됐다 하는 말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2025년까지는 지속될 거다. 그래서 이러한 디폴트 문제는 상식적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디스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을 경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피치사는 5월달 전망에 이어서 자, 지금 지금 3개월이 지난 시점, 3개월이 채 못 지났죠? 예. 지난 시점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 관행에서 보면 전망에서 부정적 조정하면 그 부정적으로 조정할 때 지적했던 요령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봐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 6개월입니다. 최소한 6개월입니다. 예. 전망이 하향 조정하면 등급이 조정돼까지 요구했으니까 그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줘야죠. 그렇죠. 근데 최소한 그 6개월인데 이번에 3개월도 앉아서 조정했습니다. 뭐냐 도대체. 두 번째는 피치사가 지금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할 때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적자 비율, 국가채정 비율은 미 예상국에 조정했던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본인도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똑같은 지표에 대해서 새로운 지표가 창출된 건 아니거든요. CBO가 나온 미국의 재정적자 비율, 국가채무를 읽는 사람이 이렇게 있겠죠. 자, 무디스도 읽고 S&P도 읽고
피치도 읽고 다른 시장에서 읽고 이렇게 할 때 똑같은 지표 가지고 자 무디스라든가 S&P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 금융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자 사실상 미국의 국가 신용과 국채에 대해서 달러 표시 국채에 대해서 등급 문제는 아무런 영향이 아직 안 온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피치사는 뭐냐? 5월 달에 전망을 부정적으로 해서 6개월 정도 경과인데 3개월 정도 단축시켜서 등급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새로운 지표가 아니라 같은 지표에 의해서 자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춰야 되느냐? 그러면 뭐냐? 지금 유럽과 그다음에 미국과는 알게 모르게 중국 문제라든가 러시아 문제 갈등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피치가 정치적으로 이게 조율하는 거 아니냐 하는 쪽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일제히 반응하게 된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피치사의 조치를 지난 2011년과 비교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 경제 12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근데 도식적으로 2011년과 비교해서 아이고 이번에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은 우리가 한번 생각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2011년 내용은 다들 아시죠? 이제 미국의 양대 평가에서는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자, 근데 2011년 다이렉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디들 이게 나왔을 때가 모두가 거기에 비교하더라고요. 근데 앞서 마켓 쉐어라든가 이용자를 볼 때에는 피치와 S&P를 동등하게 같게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해서 비교하는 시각은 한국과 미국을 자 같은 시각에서 똑같은 각도에 비교하는 시각이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이런 과정이 물론 한국은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죠. 피치사가 세계 3대 평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같이 비교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데요. 사실 그런 것과 비교하는 시각과 마찬가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사실상 내가 홍 앵커한테 예. 이렇게 주먹질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몸 신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렇죠. 홍 앵커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내가 툭 치더라도 굉장히 세게 반응할 거고 그 다음에 건전하고 나와의 관계가 좋을 때는 뭐냐 내가 툭 치더라도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국가신용등급이 강등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쿠션 이펙트, 완충 효과를 비교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2011년은 미국이 정신이 없었죠. 있을 수 없는 서프라임, 있을 수 없는 리먼 사태 맞고 나서 그때 금융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정책 당국자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게 되면 제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제도 시스템이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 누구나 그 제도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P가 내렸으니까 굉장히 충격이 컸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그때의 교훈을 타산지로 해서 도드 프랭크 같은 위기를 재발할 수 있는 방지를 만들어놨거든요. 지난 3월 달에 은행 위기가 딱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이 2009년 리먼 사태와 제2의 리먼 사태가 됐습니다는 훌륭하게 극복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리먼 사태를 계기로 해서 도드 프랭크 같은 위기를 완충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의 경제권과 지금의 경제권 다르죠. 지금의 경제권은 뭐냐? 홍 앵커가 내가 툭 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아주 골디락스 같은 경제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2011년 상황과 다이렉트 비교하는 것은 사실 뭐냐?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시계열상의 재료를 가지고 각종 그래프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요. 2011년과 지금 상황은 디지털이든가 뭔가에서 경제 상황이 완전히 이론과 규범과 과거의 관습이 많지 않을 정도로 맞지 않은 뉴노멀 환경이 됐죠. 근데 차트 분석이라 해고 그다음에 데이터 빙수를 하고 그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뜩이나 한국 시장이 우리 투자자들이 어려울 때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가지고 그때 들이대면 우리 결국은 이렇게 시청자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투자자들의 재산 손실은 우리 국부 손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동일하게 2011년과 들이댑니까? 그렇죠. 잘못된 거죠. 예. 그런 과정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 두 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피치의 조치로 가장 우려되는 거는 미국의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느냐 이 점 아니겠습니까? 네, 국채 신뢰도는 많이 떨어져 왔죠. 트럼프 정부에 막 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어제도 이제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전에 자 지금은 투자 성향이 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종으로 가고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에서 극단적 안전 자산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안정 자산이 뭐냐? 미국의 국채도 제 역할을 못한다. 왜냐? 국가 부채가 많았으니까. 피치가 떨어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방송을 했었던 거거든요. 예. 금도 제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트리플 A의 회사채를 대상으로 하는 커버드 펀드, 나스닥의 트리플 4 ETF 같은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 대한 국제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이건 미국만 재정 적자가 확대된 건 아니고 그렇죠. 국가 채무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거죠. 그리고 다른 그 중국이라든가 이런 게 보유 미국의 국채가 탈 미국의 국채 시장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보유 국채를 많이 줄여왔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 국민들도 미국의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죠.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미 국민들도 미국의 국채를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까? 하버드 채권이 미국의 국채보다 안전하다.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미국의 국채만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풀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건전한 회사채도 들어간다. 인텔에 반응하는 회사채도 미국의 국채보다도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러스트리즈 같은 할 수가 있다.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에 이게 회사채도 들어간다. 이게 지금의 상황이었었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 트리플 A의 회사채를 담보 풀로 하는 커버드 펀드가 부상한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오늘 나온 얘기가 갑작스럽게 자 1조 달러 바이드노믹스가 할 때 1조 달러가 들어간다네. 이거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예. 하는 각도에서 지금부터 이 반드 모니티제이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예. 자,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궁금 사항은 달러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2011년 같은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사실 2011년엔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미국 경제가 받치지 못한 상태에서 기축통화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달러 가치가 거의 폭락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이 달러 가치가 폭락은 없겠죠.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하루인데 그렇죠. 첫날의 반응에 가장 큰 영향인데 하루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시청자분 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2011년과 비교해서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시각은 사실 우려는 오늘 아침에 바로 해소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자 1조 달러의 지금 바이드노믹스 대선 앞두고 추진하는 정책 역량 중에 예.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반드 모니테이션, 자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는 떨어졌다. 그러면 외화 달러 표시 외화 국채 부분에 대한 신뢰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달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자 미국의 페드가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달러 모니테이션입니다. 그러면 국채 모니테이션입니다. 예.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나오겠죠. 시중의 인플레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달러 유동성이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이 가능성입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페드가 바이드노믹스의 추진하기 위해서 피치의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해외에서 조달되는 달러 표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적으니까 궁여직적으로 또 미국 국민들도 달러 표시 국채에 대해서 신뢰가 좀 떨어지니까 그건 이전부터 떨어졌고 예. 그럼 바이드노믹스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중앙은행 페드가 이거 받아줄 것이냐 하는 측면은 자 이런 상태에 시중의 유동성이 더 증가하면 인플레를 어렵게 잡아오는데 페드가 나서겠습니까? 안 나서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 얘기했던 제닛 옐런이 추구하는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좀 어렵지만 들이댔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 위해서 빅샷 문제 때문에 코로나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재정 건전한 문제를 신경 쓰지 못했다. 근데 자 지금 경제가 받쳐주니까 집권 후반기에는 재정의 건전을 도모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페이고라든가 과거 트럼프 민주당 정부 시절에 클린턴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페이고 정책이라든가 하는 제3의 정책 가지고 추진할 거다 하는 문제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피치의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사태. 우리에게도 참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지 네. 않습니까? 미국은 세계 제1의 신뢰 국가입니다. 피치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문제는 그중에 일부에 해당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다 받쳐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완충 자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한국에 이렇게 보면 정책 당국자든가 야당 입장에서도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자, 오늘 한번 자세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피치사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나서 미국에서 보면 일치 단계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백악관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의 학계도 그렇죠. 레이 서머스 같은 교수는 바이든 정부에 비판하는 사람도 이건 넌센스다. JP 다이몬 회장도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공화당, 야당인 공화당 입장에서도 넌센스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게 뭐냐? 국가가 어려울 때는 한 몸이 돼서 국가를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는 아주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완충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을 계기해서 국가 재정 문제, 재정 주칙을 도입하는 문제는 중요하거든요. 거대 야당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국가가 디폴트 되면 그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디폴트 되면 우리 후손 세대, 우리보다도 후손 세대가 굉장히 이상기후라든가 뭔가 해서 지금 우리 세대는 겪지만 나중에 우리 자손 세대는 이상기후에서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판에 이런 그 지속성장 과정에서 서로가 야당도 우리 후손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노력해야 되는 이번에 피치사의 조정을 계기해서 미국의 반대 야당도 일치단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타산지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한 몸,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